array 기본 포맷 말고 조금 더 나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array랑 포인터와의 관계성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아까 함수를 구현할 때 이미 뭔가 포인터스럽게 call by reference가 됐잖아요. 내가 array 이름을 넘겼는데 막 함수 내부에서 조작한 게 외부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래서 자 지금 이렇게 선언을 해본 거예요. int values하고 10개짜리 array를 하나 선언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 뒤에는 int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하나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값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서로 동치 관계를 이룰 수 있냐면 자 int ptr 포인터에다가 values라는 이름을 넣어버렸어요. 자 이런 게 지금 말이 되는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뭐 values 빵, 뭐 values 0 이런 것들은 뭔지 확실히 아는데 질문은 이거거든요. values란 이름 자체는 도대체 값이 뭡니까? 라는 거예요. 이 values란 이름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제 몇 번째 엘리먼트 이런 거 말고 이 array 이름 자체는 무엇입니까? 라고 따지고 들어가면 values란 이름 자체는 뭐랑 똑같냐면 0번째,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있는 엘리먼트의 주소를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주소값이에요, 주소값. 인덱스를 넣으면 실제 값이 되지만 인덱스를 다 빼버리면 그냥 주소값입니다. 그 얘기는 포인터랑 뭔가 매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치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value 포인터에다가 values란 이름을 넣어버리는 순간 이 둘 간에 아주 similar한 관계가 생기는데 이런 식입니다. 자, 일단 values라는 이름 자체는 뭘 나타낸다 그랬냐면 0번째 엘리먼트의 주소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 val 포인터. 왜냐하면 제가 어사인먼트를 해버렸으니까 얘랑 값이 같잖아요. 그럼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0번째 엘리먼트 values 0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뭐랑 같은 표현이 될 수 있냐? values라는 이름에다가 dereferencing을 해버리면 values의 0번째 엘리먼트 값이 나와요. 그건 사실 당연한 얘기긴 해요. 왜냐하면 values가 얘의 주소니까 거꾸로 얘가 dereferencing 되면 values 제로의 엘리먼트가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옆에 있는 포인터조차 dereferencing 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values 제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0번째 엘리먼트뿐만 아니라 이제 n번째 엘리먼트를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이름 자체를 통해서. 원래 이렇게 브라켓을 쳐서 n번째 엘리먼트를 쳤었는데 이제 n번째 엘리먼트의 주소 값이 뭐를 통해서 접근 가능하냐면 그냥 이 이름에다가 n을 더해버리면 n번째 엘리먼트 주소로 사실 이게 원래 우리가 n번째 엘리먼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유예요. 애초에. 메모리 주소가 따닥따닥 붙어있기 때문에 몇 번째 엘리먼트로 가주세요 라고 하면 링크드 리스트에서 무지하게 힘들거든요. 막 찾아서 가야 되는데 array에서는 첫 번째 주소만 알면 거기서 n만큼만 더하면 자동으로 n번째 주소로 바로 점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사실 성립을 하는 거예요. 여기 n번째 브라켓을 붙이면 이것의 주소는 사실은 values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주소에다가 n을 더한 거랑 똑같다. 근데 이게 왼쪽으로 가면 심지어 포인터에서도 똑같다. 포인터도 주소값이잖아요. 이 주소값에서 n을 더하면 n번째 엘리먼트로 바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갖다가 다 dereferencing 오퍼레이터를 적용해 버렸어요. 여기도 스타, 여기도 스타. 그렇게 되는 순간 뭐냐면 자, n번째 엘리먼트 값을 나타내 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스타 붙이면 n번째 엘리먼트, 여기도 스타 붙이면 n번째 엘리먼트.
자, 요렇게 되기 때문에 자,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해 주는 것이 앞으로 더 다른 많은 문제를 풀 때 되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일단 어레이의 이름과 어레이의 각 엘리먼트들 간의 관계성. 자, 이름은 주소다. 그리고 엘리먼트는 값이다. 주소를 dereferencing 하면 엘리먼트가 된다. 그래서 결국 어레이 이름을 통해서 스타를 적절히 붙이면 어레이에다가 뭐 몇 번째 엘리먼트 브라켓 붙여서 한 거랑 도찐 개찐이다. 그거를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포인터도 어사인먼트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 다 똑같이 쓸 수 있다. 대신 중요한 차이가 있죠. values는 이 이름은 애초에 선언될 때 어레이로 본인의 운명이 정해져 가지고 다른 종류의 값에다가 reassignment를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예를 들면 values equal new array라고 해서 새로 뭔가 정의해버리면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미 declare가 된 거예요. 데이터 타입은 reassignment, 뭐 mutable 안 된다 그랬었죠. 데이터 타입이 한번 정해졌기 때문에 values는 안 바뀌어요. 대신 이 val 포인터는 따로 운명이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아무렇게나 돌아다닐 수 있는 인티저 포인터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values에 어사인먼트 됐다가 얘가 또 싫어졌어. 그럼 얘 말고 다른 데 어사인먼트 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val 포인터 equal 뭐 values 2, new array 해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 values는 애초에 array로 생성된 애기 때문에 운명이 정해져 있고 val 포인터는 array로 정해진 게 아니고 그냥 임시로 어사인먼트가 되었을 뿐이기 때문에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 그다음에 이제 passing by reference라는 것이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엔 타이핑을 하진 않을게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사실. 원래 이름만 이렇게 전달하던 것을 이렇게 브라켓을 쳐서 전달하는 순간 아, 얘는 array가 들어오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함수가 사이즈는 모르겠지만 자, input values는 그냥 일반적인 하나의 베리어블이 아니라 array 베리어블이구나라는 걸 애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call by reference로 동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array의 이름은 주소이기 때문이죠. array의 이름은 주소.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 대괄호는 결국 이 이름이 주소값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average 하는 거를 제가 구현을 해놓은 건데 스튜던트 넘버 뭐냐 이게 네 그냥 이거는 심플하게 여러 개의 밸류를 평균 내는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평균을 지금 여기서 인풋을 여러 개 어레이로 받으면 평균 내는 기작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average 함수를 이제 콜을 해야 되는데 그때 뭘 넣냐면 nums라는 이름을 넣습니다. 근데 이 nums가 뭐냐면 여기서 array로 선언돼 있죠. 그래서 array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array의 이름은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0번째 엘리먼트의 주소값입니다. 주소값이 여기에 넘어갔고 얘는 넘겨받을 때 array라는 표시를 해줘야 정확하게 넘겨받을 수가 있겠죠. 이 array라는 표시가 없으면 뭐죠? 그냥 인티저 밸류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그러면 우리의 의도랑 전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대괄호를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했던 얘기가 여기에 써 있습니다. input values는 내가 여기에 입력했던 nums가 되는데 그 nums는 nums의 0번째 엘리먼트의 주소값이다. 그리고 nums의 모든 엘리먼트가 이제 input values라는 이름에 의해서 접근이 가능하게 되죠. 왜냐하면 주소값을 넘겨받았으니까 얘의 i번째 엘리먼트 이런 식으로 다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잠시만요. 우리는 지금 1차원 배열만 다뤘는데 2차원, 3차원, 4차원도 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 때도 이미 배웠지만
대괄호 속에 또 대괄호 묶고 막 이런 식으로 배웠었잖아요. 특히 이제 컴퓨터 비전 같은 경우에 2차원이잖아요. 2차원. 엄밀히 말하면 3차원이에요. 2차원 공간에다가 RGB 그 레드, 그린, 블루 컬러 밸류들이 다 있기 때문에 2차원 도메인에 3차원으로 RGB가 다 있어서 사실은 걔네들이 다 섞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인공지능 할 때 엄청 파퓰러한 분야 중에 하나죠. 우리 뭐 어디다 화면 들이대면 다 얘가 개야 뭐 자전거야 이런 거 자동으로 이제 해주면 되게 재밌잖아요. 그 다음에 네, 인도 같은 경우에 인도에서 길을 가다가 네, 여기는 네, 소야 뭐 이런 식으로 소야 자동차야 이런 식으로 박스뿐만 아니라 막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세그멘테이션 해주면 그것도 되게 재밌을 거고요. 이런 게 뭐 증강현실, 뭐 가상현실 이런 거에서도 중요하고 자, 이런 게 다 이런 멀티 디멘셔널 어레이이기 때문에 네,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 사실 뭐 리스트랑 비슷해요. 파이썬 리스트랑 이렇게 로 그 가로줄, 그다음에 칼럼, 세로줄 이런 식으로 로가 몇 개, 칼럼이 몇 개라고 지정을 또 상수로 해주면 그냥 2차원 어레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프로세싱 할 때 유용하겠죠. 근데 이렇게 될 때 어떤 식으로 메모리에 선언이 되는지 볼게요. 제가 만약 해상도를 640 곱하기 480짜리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어레이를. 이렇게 되면 메모리에는 어떻게 선언되냐면 일단 사이즈가 잡혀야죠. 640 곱하기 480개만큼을 저장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레이에 1차원으로 주소값을. 근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쫙 이렇게 다 잡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0,0 뭐가 먼저 증가하냐면 뒤에 게 먼저 증가합니다. 1, 2, 3, 4 쭉 해서 479까지 해서 이 이미지 0에 대한 어레이가 이렇게 그룹으로 묶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룹, 이미지 1로 시작하는 그룹이 또 이렇게 묶이고요. 쭉 해서 그룹 하다가 이제 마지막 640번째 그룹이 이런 식으로 선언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룹이 어떤 식으로 되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장 앞에 있는 엘리먼트를 위주로 엘리먼트 인덱스를 기준으로 그룹이 되고 나머지 인덱스는 쫙 증가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인덱스 바뀌고 다시 뒤에 있는 인덱스 쫙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일렬로 늘어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여기서의 이미지라는 이름은 무엇이고 여기서의 또 포인터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개의 엘리먼트를 동시에 써줘야 진정으로 하나의 밸류를 가지고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말고 앞에 것만 인덱스를 하나 넣는다는 거죠. 앞에 것만 인덱스를 넣는 순간 걔도 정체성이 있어요. 정체성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 어레이입니다. 이 첫 번째 그룹, 0번째 그룹에 대한 어레이가 이미지 제로입니다. 이미지 제로는 절대 하나의 엘리먼트가 아니라 어레이입니다. 인덱스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어레이예요. 이미지라는 이름 자체보다는 좀 더 스케일이 작을지 모르겠지만 얘도 엄연히 어레이입니다. 어레이라 하면 주소값이죠. 그러니까 이미지 제로는 값이 주소값이에요. 어떤 주소값일까요? 얘의 주소값이겠죠. 가장 첫 번째 엘리먼트가 이미지 빵빵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빵은 이미지 빵빵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을 거고 이미지 1은 이미지 1빵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이미지 빵이든 이미지 1이든 다 사이즈가 정해져 있을 텐데 480개로 사이즈가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이기에 이렇게 대괄호가 붙었다고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심플하게 어레이다. 얘도 하나의 어레이구나 라고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브라켓이 하나 붙은 거는 1D 어레이로 이해가 갔고 그렇게 말고 진짜 이 궁극의 이름, 이미지라는 것 자체는 무엇인가? 자, 이미지라는 것 자체는
또 비슷하게 주소값이고 근데 얘가 포인트 할 때 어떤 걸 포인트 하냐면 이미지 빵을 포인트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에서 1을 더했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해요. 1을 더했을 때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아니고 그룹을 건너뜁니다. 그룹을 하나. 그게 이제 무진장 중요한 것이다. 이미지라는 주소가 가리키는 데이터 타입이 어레이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 플러스 1을 하면 그 다음 어레이를 가리켜야 되고 이미지 플러스 2를 하면 또 그 다음 어레이를 가리켜야 돼요. 하나의 엘리먼트가 아니고 어레이. 그래서 이미지는 여기 이미지 1이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480을 쫙 건너뛰어서 여기로 오는 거죠. 또 이미지 플러스 639 하면 그룹을 건너뛰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처음에 되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지가 가리키는 타입이 어레이이기 때문에 이미지에다 1을 더하면 어레이 자체가 건너뛴다. 하나가. 그룹이. 자, 그리고 이제 이미지라는 것이 주소값이었기 때문에 디레퍼런싱을 하면 엘리먼트가 되겠죠. 실제. 그래서 이미지를 디레퍼런싱 하면 이 그룹 제로에 있는 제로 번째 엘리먼트를 실제 가리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아직은 값 자체는 아닙니다. 값 자체가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얘도 디레퍼런싱을 한번 하면 더 이상 그룹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엘리먼트를 가리키게 바뀌고요. 아까랑 달라요. 지금 이 이름 자체는 이 어레이 그룹을 가리키게 됐었는데 디레퍼런싱을 하면 엘리먼트를 하나씩 가리키게 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내가 479라고 하고 더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부터는 엘리먼트 단위로 내려가게 돼요. 이미 디레퍼런싱을 해서 그룹이 해체됐기 때문에 디레퍼런싱을 한 상태에서 더하면 엘리먼트 단위로 가서 479를 더하면 479번째 엘리먼트로 가는 거고 얘도 이미지 플러스 1으로 했을 때는 그룹으로 건너뛰었는데 그 다음에 얘를 디레퍼런싱을 하는 순간 엘리먼트 단위로 바뀌었고 그 상태에서 479를 더하니까 479번째 엘리먼트로 갔죠. 네, 이미지 플러스 639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639번째 어레이를 가리키다가 디레퍼런싱을 하는 순간 엘리먼트를 가리키게 바뀌고 거기서 479를 더하면 이렇게 엘리먼트 단위로 하나씩 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잘 정리를 해보면 자, 이미지에다가 플러스 n을 한 다음에 디레퍼런싱을 하면 이미지 n이거나 아니면 이미지 n번의 그 n번째 어레이의 0번째 엘리먼트의 주소값이다. 근데 여기다 심지어 한 번 더 디레퍼런싱을 하게 되면 이제 실제 값까지도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 타고 들어가면 값이 나옵니다. 한 번 타고 들어가면 엘리먼트의 주소고 두 번 타고 들어가면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타고 들어간 상태에서 m을 플러스 하게 되면 이제 이 부분 n번째 이 두 번째 인덱스가 계속 바뀌면서 계속 주소값을 가리킬 수 있고 한 번 타고 들어간 다음에 m을 플러스하고 또 한 번 타고 들어가면 이제 n번째 어레이의 n번째 엘리먼트를 직접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브라켓이 몇 번째 어레이냐를 나타내는 거고 두 번째 브라켓이 그 몇 번째 어레이의 몇 번째 엘리먼트냐를 나타내는데 그거를 각각 이렇게 디레퍼런싱을 한 번씩 하면서 접근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사실 되게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좀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기를 제가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는 안 좋다고 했던 variable length array입니다. 원래 저희는 이거 상수로 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막 이런 식으로 막 파라미터로 랭스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랭스를 저장하고 그럼 얘가 뭐 숫자가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거를 C에서 서포트를 해주긴 하는데 컴파일러가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컴파일 타임에서 알 수가 없어요. 이 랭스라는 밸류가 뭐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인풋으로 뭐가 들어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스택 구조로 뭔가 할당을 할 수는 없고 이 강의랑 상관없는 어떤 또 다른 메모리 할당 스킴을 쓰는데 더 복잡하겠죠. 웬만하면 컨스턴트로 해놓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ometimes 우리가 array의 사이즈를 특정할 수 없을 때 variable length를 써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때 이제 적어도 예측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걸 씀으로써 내가 프로그램 하기는 간편해졌지만 실제 실행 속도는 조금 느려지겠구나 라는 정도의 예측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경고사항들인데 자, C는 array의 사이즈가 넘어간다고 해서 감지하지 못합니다. 내가 10개짜리 어레이를 선언한 다음에 인덱스에다 12라고 썼어요. 그럼 10개짜리 어레이인데 12번째 엘리먼트가 어딨어? 라고 C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메모리를 건너뛰어갖고 거기 값을 가져와 버립니다. 그러면 어레이의 바운더리 바깥에 있는 어떤 값이 가져와지는 건데요. 정말 알 수 없는 컴플렉스한 에러들이 난무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이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values 10이라고 해놓고 values 13을 10으로 했다. 그럼 values 바깥에 있는 메모리에 접근해서 거기에 있는 값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행동입니까, 사실. 근데 이런 실수를 자주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가장 이제 커먼한 에러다. 그래서 우리는 어레이를 접근할 때마다 사실 이런 걸 해줘야 돼요. 이 인덱스 i가 유효한 인덱스인지, 즉 0보다 크거나 같고 사이즈 맥시멈 값보다 작은지를 확인하면서 i라는 i번째 인덱스에 접근하는 게 편하고요. 제가 이거를 한번 안 했어요. 옛날에 저의 영광스러운 대학원생 시절에 이런 걸 안 하고 엄청 복잡한 코드를 쳤다가 이 에러 하나 발견하는데 6개월을 소모하는 이제 참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진짜 제가 여러 번 돌리면서 확인을 했는데도 도저히 에러를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국 if로 다 이거를 바운더리를 치니까 에러가 해결되는 허무한 상황이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머리, array는 포인터와의 관계성이 있다. 그리고 자, 레퍼런스로 넘길 수도 있다. 그리고 다차원 array가 존재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포인터랑 그 array가 함께 존재하는 그런 예시를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되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